(2022년 11월 11일)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스즈메의 문단속이 개봉하였습니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등 이미 수많은 히트 작품의 차기작인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에서는 이미 1000만 관객을 넘으며 작품성에 대한 증명을 일궈낸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개봉 연세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023년 최단 100만 관객 수를 기록하는 등 흥행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 또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으로서 개봉 후 바로 영화를 관람하였는데요. 뛰어난 영상미와 연출로 역시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개연성 없는 스토리가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모든 의문점과 영화에 얽힌 배경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즈메와 소타의 첫 만남은 폐허 속 한가운데 있는 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 뒤에 존재하는 세계, 도코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코요, 직역하면 항상 어두운 밤이란 뜻으로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아픔을 나타내는 공간이죠. 스즈메가 문 뒤에 있는 도코요를 볼 수 있는 건 과거 지진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픈 기억 때문이고, 이로 인해 도지사의 능력인 뒷문을 닫을 수 있는 조건을 그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소타 역시 뒷문의 세계인 도코요를 인식하면서 뒷문을 봉인하는 도지사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소타 역시 과거의 부모님을 잃었거나 어떤 아픈 기억으로 인해 도코요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코요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스즈메와 소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미미지를 봉인하는 그들의 여정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미미즈가 뒷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봉인하는 여정을 다룬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미미즈는 도코요에 존재하는 뒷문을 통해서 현세의 지진을 일으키려는 존재입니다. 미미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뒷문을 열쇠로 잠궈 봉인하거나 요속으로 미미즈의 머리와 꼬리 부분을 꽂아 봉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작은 미미즈, 즉 작은 규모의 재난은 단순히 문을 잠그는 행위로 막을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미미즈, 즉 규모가 큰 재난은 반드시 두 개의 요석을 통해 봉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인 소타와 스즈메가 문을 계속해서 잠그거나 두 개의 요석을 막음으로써 미미즈인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미즈의 뜻을 통해 재미있는 점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미미즈는 일본어로 지렁이를 뜻하지만 영화 속 미미즈는 메기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메기는 영어로 catfish, 여기서 우리는 다이진이 왜 고양이인지 알 수 있죠. 이번 작품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가 다이진, 바로 이 고양이입니다. 영화에는 총 2마리의 고양이가 나오는데 다이진과 시다이진, 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어디까지 추측일 뿐 아직까지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이진은 스즈메와 소타의 운명적인 상황을 움켜쥔 존재로서 처음에는 착한 고양이처럼 보이지만 여정에서 계속해서 트롤 행위를 하며 그들의 문단속 행위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스즈메와 같이 미미지를 봉인하면서 도대체 다이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이진은 착한 고양이입니다. 다이진의 가장 큰 역할은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 즉 미미지를 도코요에 가두기 위해 요속의 위치를 적합한 곳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스즈메가 처음 다이진을 발견했을 때 다이진은 자신의 힘이 약해진 것을 느끼고선 스즈메를 통해 자신을 뽑게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신을 착하게 대해주는 스즈메로부터 다이진은 따뜻함을 느끼며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써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떨어져 한번 느낀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석을 꽂으려는 소타의 존재를 방해라 여기고 의자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이진으로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미미즈의 장소로 안내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이진은 재해를 막아주는 요속의 역할로 신의 한 종류이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나머지 한동안 트롤 짓을 하는 조금은 어리숙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숙한 다이진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스즈메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스즈메와 다이진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다이진이 굶주린 모습으로 스즈메 앞에 나타났을 때 스즈메는 다이진에게 우리 집 아이가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지진을 겪고 방황하고 있는 스즈메에게 이모 타마키는 내 아이가 되라고 말을 건네죠. 하지만 스즈메가 다이진을 신경 써준 것과 정반대로 다이진은 스즈메의 소중한 소타를 의자로 바꾸고 뒷문으로 그들을 농락하는 등 스즈메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즈메는 자신의 평생을 돌봐준 이모 타마키의 걱정은 뒤로 한 채 소타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집을 가출하며 이모 타마키의 속을 썩게 만듭니다. 결국 다이진과 스즈메는 자신을 챙겨준 존재에게 오히려 말썽을 부리는 아직은 어리숙하고 철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점에서 스즈메는 다이진을 통해
이모의 깊은 속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세 명의 관계가 계속해서 비슷한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이진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된 스즈메는 결국 협력하여 소타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즈메의 여행 목적을 알게 된 타마키 이모 역시 스즈메를 믿고 여행에 참여하게 되죠. 즉 자신의 속을 썩인 다이진을 다시 한번 믿어주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타마키 이모의 심정과 마음을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즈메와 타마키 이모는 자전거에서 서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서로의 오해를 풀며 화해하게 됩니다. 영화 OST인 타마키 그리고 스즈메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통해 주인공의 심정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あなたが悔しかったあなたが悔しかった私の努力などどこ吹く風で愛されるそんなあなたが未来色した世界に過去色まみれの私が漂っているのあなたは見つけたの 스즈메는 요석이 된 소타를 구하기 위해 소타의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소타의 할아버지는 소타는 이제부터 수십 년간 신의 이름을 받은 요석이 될 것이라며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다이진은 신의 힘을 받은 인간이 요석이 되어 미미지를 막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다이진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소타가 요석이 되는 과정에서 그가 계속해서 해안가에 앉아 갇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의 뼈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이진은 신의 부름을 받은 생물체가 미미지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동안 동물들이 과거 요석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스즈메와 소타,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에서 스즈메가 소타에게 오카에리라고 말을 건네면서 끝나게 됩니다. 오카에리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서 와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전 장면에서는 이테키마스, 이테라샤이와 같은 일상 속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들을 계속해서 비춰주죠. 여기서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뜻깊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그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재난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즈메가 도쿄로 이동하는 여정을 보면 미와자키현, 에이메현, 고베, 도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각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2020년 일본 서남부 폭우 사태, 1995년 고베 대지진, 1923년 관동 대지진과 연관된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또한 스즈메가 문을 닫을 때마다 두렵지 않아라고 외친 것 역시 스즈메가 이미 대지진을 겪은 뒤였고 이로 인해 엄마를 잃게 되며 두려움에 대해 한없이 무뎌진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끔찍한 재난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 속 인사도 건넬 수 없는 아픔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스즈메의 오카엘이라는 인사를 통해 평범한 일상에 존재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려는 감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의미점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화려한 연출과 그래픽 뒤에 숨겨진 감독의 깊은 뜻을 발견하면서 영화가 한층 더 감동 있게 느껴졌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과 의문점이 해결됐길 바라며 저의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시부야 클라스였습니다.